이번 마지막 세션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파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나 MSA를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개발 플랫폼인 AMDP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현대화 기술 체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무엇이고 이러한 진입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AMDP에 대한 특징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애플리케이션 구조의 문제점으로는 시장이나 트렌드, 고객의 요구에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느리고 경직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파스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오픈소스 등의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와 데브옵스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로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애자일한 아키텍처로 구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파스를 적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자원을 활성화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물리 서버의 의존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물리 서버 장애나 자원의 한계가 애플리케이션 장애와 성능 저하로 전파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자원 관리가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들인데요. 반면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물리 자원을 논리적인 하나의 자원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고 인프라 장애나 성능 저하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플리케이션별로 자원들을 자율적으로 재현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원의 제약상이나 장애로부터 물리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의 자원 관리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6가지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배포 단위가 마이크로와 컨테이너화되면서 빠른 개발, 검증, 배포가 가능해지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리 서버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 방식에서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인 REST API나 또는 메시지 브로커 기반으로 변화되면서 서비스 간의 느슨한 구조로 연결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아키텍처 구성이 용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인식에서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로버스트니스한, 죽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개념에서 교체 가능한 구조인 리플리케이션이나 리플레이스로 변화되면서 인스턴스의 장애나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리를 해서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저장 구조에서도 기존에는 중앙화, 정교화하는 방식에서 분산, 반정교화가 되면서 데이터 간의 느슨한 결합 구조로 전환되고 완전하게 MSA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에서도 기존의 코츠 같은 완성된 검증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식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진화하는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검증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바뀌면서 새로운 기술에 내포되어 있던 리스크들을 안정적으로 수용 관리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매뉴얼하게 수동 개입하는 형태에서 1차적으로 자동 처리를 하고 이후에 수동 개입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지능화, 자동화된 운영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파스라든지 MSA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서비스 중단 없이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기민하게 검증하고 출시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과 지역성에서 벗어나서 어디서든지 서비스를 실행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장애가 서비스의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서비스에 대한 성능 저하나 장애에 대해서도 지능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 가능하게 바뀌는 것이 현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기술 체계를 도입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 생태계에 대한 전문가 수준 이상의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파스 서비스 레이어나 또는 데브옵스 서비스 레이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레이어 등의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픈 소스와 여러 CSP들이 제공하고 있는 SaaS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학습하고 경험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의 러닝 커브가 필요한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 참여자들의 역할과 범위가 기술 엔지니어링 영역까지 확장이 필요한데요. 기존의 업무 아키텍트나 업무 개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담당 영역 외에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고요. 더욱이 쿠버네티스나 CSP가 제공하고 있는 SaaS 또는 오픈 소스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까지도 어느 수준 이상까지 도달해야 되는데요. 그것 역시 쉽지가 않죠. 만약에 이렇게 확장된 기술 영역과 복잡한 기술 생태계 구성을 위한 것들을 루틴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면 이게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AMDP는 업무 아키텍트가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공동 패턴이나 데브옵스 패턴 그리고 업무 개발자가 수행해야 되는 엔지니어링 영역 그리고 복잡한 기술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영역까지도 자동화해서 플랫폼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기술 영역을 자동화하기 위한 SK가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개발 플랫폼인 AMDP는 약간 과장을 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업무 코드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해서 빌드, 배포, 운영하기 지원하고 있는데요. AMDP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을 위한 환경 코드를 구성해 주거나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개발 리소스를 구성해 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백킹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기능과 참조할 수 있는 코드나 프로파일에 대한 복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파스 개발 환경 구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 코드들을 자동적으로 구성해 주기 위한 서비스 패턴 코드 구성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자동 복구 체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물리적인 장애 회피를 위해서 분산해서 배포하거나 배치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사용자별 커스텀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토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패턴 코드 구성 기능과 텍톤이라든지 젠킨스, ROCD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서비스 빌드 배포를 위한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빌드 배포 제어와 동기화, 현황 모니터링 지원하기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구성하기 위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분산 트랜잭션이라든지 동기화를 위한 데이터 리버레이션 패턴, 우리가 데이터 해방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위한 CDC 파이프라인 구성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CDC 기반으로 해서 CQRS랑 사가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도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종 DB 간의 실시간 동기화를 하고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진행하고 있는 분산 데이터 통신 구성 기능 해서 총 5가지의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업무 개발자가 자신의 업무 코드를 Git에 푸시를 하면 AMDP는 관련되어 있는 파스 환경 코드들을 주입을 하고 빌드하고 배포한 후에 타겟 클러스터에 컨테이너들을 배포 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게 됩니다. AMDP를 활용하는 역할별 관점에서 보면 AMDP는 테크니컬 아키텍처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와 업무 개발자를 위한 개발, 배포,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키텍처는 프로젝트 환경을 구성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MSI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한 패턴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업무 개발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 코드가 들어가 있는 Git 브랜치를 하게 되면 타겟이 되는 타겟 클러스터에 아우터 아키텍처가 정보들이 주입된 비즈니스 로직을 배포한 후에 자동적으로 모니터링과 연결되고 모니터링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전환 성숙도에 따라서 단계별 서비스 전환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SA인 리아키텍처를 통해서 시장 변화 수행에 용이한 아키텍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에자일 마이크로 서비스와 단계부터 단순하게 파스 환경으로 리프트 앤 시프트를 통해서 인프라 의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포 운용 환경 코드화하는 영역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팩토링을 통해서 트래픽의 탄력성이라든지 무중단 수시 배포를 위한 CI/CD 자동화를 제공하기 위한 단계나 장애에 대한 인지와 장애 복구화 자동화를 위한 운영 자동화 단계까지 데브옵스 관점에서의 적시성 확보를 하기 위한 형태의 전환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아우터 아키텍처 구성을 위한 공통 패턴 코드로 앞서 말씀드렸던 리팩토링이라든지 리아키텍처링 등 전환 성숙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아키텍처 패턴 코드들을 자동적으로 구성해 주고 있는데요. 스프링 붓이나 스프링 클라우드, 리액터, 뷰 같은 다양한 유형에 따른 아키텍처 구성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전환 수준에 따라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자동적으로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속성이나 환경 변수, 설정 파일들도 함께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주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설정 정보들에 대한 형상 관리나 히스토리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한 RDB나 노시퀄이나 카프카, RabbitMQ 등의 연결 관리나 설정 코드 주입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그라든지 매트릭스, E2E 오프닝 트레이싱 기반의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컨테이너 운영 자동화를 위한 공통 패턴 코드로 컨테이너에 대한 운영 안정성과 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패턴 코드들도 자동으로 구성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프라 장애를 회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물리 노드나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자동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가 만들고 있는 매트릭스 정보라든지 카프카 토픽의 레그 스레시홀드, 그리고 워커로드들에 대한 변동 정보 등에 대한 여러 유형의 계측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HPA를 자동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상태 감시나 복구 처리를 위한 코드들도 자동적으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슬로우한 서비스나 넌헬스한 서비스로 인해서 전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킷 브레이커나 타임아웃, 리트라이 등에 대한 내결함성을 위한 기능 코드들도 자동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는 스프링북 기반의 리질런트 4J 기반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스토 기반으로 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지원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와 운영 패턴 코드를 주입하는 단계를 보면 업무 코드에 대해서 빌드, 배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빌드 배포 단계에 서비스 패턴 라이브러리라든지 설정 코드나 운영 패턴 코드들도 자동적으로 주입해서 빌드 배포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배포 자동화를 위한 파이프라인 코드인데요. 서비스 패턴 코드 기반으로 아키텍처링된 업무 로직에 대해서 빌드 배포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구성해주고 있는데, 여러 유형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업무 코드들을 컨테이너하고 멀티 클러스터나 하이브리드 클러스터에 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이라든지 프로젝트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준 CI/CD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젠킨스라든지 텍톤, 아르고 CD 등의 여러 유형의 파이프라인 솔루션들을 선택해서 조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깃 브랜치 기반의 웹훅이라든지 스케줄, 매뉴얼 방식의 파이프라인 실행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로 개발 환경이나 검증 환경, 운영 환경에 따라서 빌드 배포 체계들을 자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멀티 클러스터나 하이브리드 클러스터별로 배포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사용자 권한별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대시보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AMDP가 제공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구성 단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영역과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은 반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본 베이스 템플릿인 기업 또는 프로젝트 내의 표준 파이프라인을 1차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타입과 CI/CD 솔루션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젠킨스나 텍톤, 아르고 CD에 대한 스크립터와 프로세스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가 들어가 있는 깃 브랜치를 등록하게 되면 CI 단계와 CD 단계로 해서 나눠서 빌드가 구성되게 되는데요. CI 빌드는 CI 실행을 위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되면 CD 빌드는 CD 실행을 위한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클러스터의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만들어져 있는 도커 이미지를 파드 형태로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고 배포되어 있는 파드에 대한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플랫폼과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해방 패턴을 지원하기 위한 비동기 데이터 통신 파이프라인 구성인데요. 서비스와 데이터 저장소 간의 점대전 오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동기 데이터 통신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데이터 구조를 보면 서비스와 데이터 간 점대점의 오전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데이터 간의 커플링으로 경직된 아키텍처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프카나 카프카 커넥트, 데비지움을 기반으로 해서 CDC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CDC 기반으로 해서 CQRS나 사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산 비동기 데이터 통신 구조를 하나의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산 데이터 구조를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데이터 간의 일관성과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분산 데이터 통신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구성을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간의 소유 데이터와 사용 데이터 간의 결합 관계를 좀 분리시켜주고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한 기능들을 보면 비동기 데이터 통신 파이프라인을 플랫폼 용역으로 확장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CDC나 CQRS 표준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하게 되면 사가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발생된 메시지를 추적하기 위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스키마에 대한 불일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데드레트 처리 기능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싱 처리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WAR이라든지 빈로그, 체인지 스트림 등의 로그 트리거링 방식을 지원해서 실시간 동기화를 통한 소스와 싱크 간의 저지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AMDP가 제공하고 있는 5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AMDP를 도입했을 때는 3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도입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 기간 및 러닝 커브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업무 중심의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나 아키텍처가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의 코칭을 받게 되면 쿠버네티스나 파스, CI/CD,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솔루션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개발하고 빌드 배포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를 위한 빌드 배포 표준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게 날리지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운영 프로세스를 내재화하고 업무 담당 표준 UX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 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프로세스의
내재화 환경들을 현재 AMDP는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다양한 유형의 파스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UX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MDP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을까요? 사실 AMDP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 특정한 그 영역의 사일로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파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범위에서 인프라 영역에서의 영역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아키텍처 영역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짧은 20분 동안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쪽 이메일로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MDP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토픽 자체는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처음에 이 분야에 처음에 이제 이것 그 마이크로 서비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자 하실 때는 개념적인 부분만 이해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과장해서란 말하면서 5가지 기능에 설명드렸는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결된다는 의미 자체가 결국 원하시는 것들을 초기에 뭔가를 마이크로 서비스나 파스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도입하고자 할 때는 AMDP를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내재화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선전 중에 설명하긴 힘든데 그 좋은 뭔가를 설명하는 뭔가 있잖아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AMDP가 아마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MDP에서 이슈 보안 테스트 측면의 지원 내용이 있을까요? 이슈 관리 솔루션과의 연계, 관리자 배포 승인, 취약자 점검 등의 지원 내용, 배포 기능 내 테스트 지원 내용과 같은 질문이 약간 잘린 것 같은데 이슈 보안 테스트 측면의 지원 내용이 있을까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사례는 저희 내부 그룹사랑 외부 H사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 하나는 구축하고 있고 하나는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시면은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공식적으로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데모를 위한 그 사이트도 있어서요. 접속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CI/CD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 언어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텍톤이나 젠킨스를 쓰게 되면 젠킨스를 위한 젠킨스 파일 스크립트도 만들어야 되고 텍톤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위한 YAML 스크립트들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르고 CD를 쓰기 위해서는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들을 스크립트로 공통화시키고 그 공통 중에서 변하는 값들만 변수화시켜서 그러한 변하는 부분들을 화면상에서 몇 번 클릭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키텍처 영역이라든지 또는 운영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정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해서 실제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때 초기에는 아키텍처 하시는 분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베이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짜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라든지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템플릿이 한 셋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표준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말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타입이라든지 또는 내가 젠킨스 아르고 CD를 쓸지 젠킨스만 쓸지 텍톤 아르고 CD를 쓸지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구성해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 CNC 이용우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